한날 부산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 대리전 양상도 펼쳐지고 있지만 부산 북구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무섭습니다. 잠시 후 오늘 발표된 동아일보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 오늘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어제 부산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부터 보시죠. 예, 사연이 많으신 우리 박민식 후보의 아버님께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박민식 후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민식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제31회 바다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여 국가 필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을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이거 그냥 씻지 않고 먹어도 되죠? 한 세네 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냥은 못 잡아요. 많이 빠세요. 우리 라망시장 활성화 시켜주세요. 진짜 영광입니다. 아이고 우리 시장이 나고 좀 도움이 될 텐데. 감사합니다. 시장 돈 많이 주세요. 민들레는 얼마예요 이거 한 바구니? 3,000원. 3,000원? 여기 봐. 이거 많이 줘 드릴게. 대통령 내외가 부산을 찾은 겁니다. 한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유세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직도 내란의 꿈에서 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과거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 어떻게 거꾸로 역사를 되돌리고 흘러가는 강물의 물줄기를 역류시키려고 하는 뻔뻔하게 정찰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퇴행적 모습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들으셨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한 겁니다.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거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 서소문 사고 발생했는데 자갈치 시장, 선거 앞두고 연일 시장 투어, 불법 선거 개입이다, 노골적인 관권 선거다라고 야당은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비판했고요. 여당은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 북구에서 많은 여론조사에서 2강 1중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정 후보와 한동훈 후보 2강, 그리고 박민식 후보의 1중 구도인데 박민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의 힘을 받아서 한동훈 후보를 비판해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그분한테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서 징역 30년 및 1,185억 원 벌금을 구형했던 장본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보수 지지층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자기 성찰, 자기 희생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이분의 행보를 보면은 기회주의적이면서도 더 가깝기로는 문재인 정권 그쪽 분들하고 더 가까운 거 아니냐. 자,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박 전 대통령의 인품과 그동안의 삶을 존경합니다. 존중하고요. 박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합니다. 저는 박민식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뻔뻔하고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해요. 박민식 후보는 바로 그 30년 구형을 결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관 자리 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윤어게인 하면서 탄핵 때 윤석열 대통령 돌아와야 한다. 지금까지도 윤어게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뜨겁기 때문에 김관삼 변호사님, 박민식 후보가 포문을 열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사람이다. 보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하지만 박민식 후보는 그럴 말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맞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 근데 박민식 후보가 전형적인 친윤 사람 아니에요? 예.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또 윤석열 때 보훈부 장관 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윤호기인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했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파견 검사로 간 거예요. 같이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형을 한 것 자체는 30년 구형 자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비틀어 가지고 한동훈이하고 대못 박았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대못을 박은 거 아닙니까? 박민식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그 윤 대통령을 저렇게 칭송하면서 친윤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대못 박은 사람의 수하 아니에요? 자기 모순이다. 그렇죠. 완전 자기 모순이고, 또 가장 극우랄지 윤호계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꺼내는 것들이 뭐냐면 한동훈은 좌파다. 또 문재인 정권과 또 가깝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의 여당에 대해서 계속 공격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팩트에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저게 이제 궁지에 막대는 골목에 몰리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보수표를 이제 자기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뭐 문재인 정권 쪽 사람이랄지 뭐 보수의 대못을 박았다, 어떤 모순적인 그런 언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것도 아마 본인에게 오히려 중도층 이런 측에서는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아까 존중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입장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죠. 왜냐하면 국보시장은 안 왔지만 부산 기장에 가가지고 박민식 후보가 뭐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보다는 박민식 찍으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의 삶, 인생 그런 걸 다 존중한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포용적이면서도 제가 볼 때는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민식 후보를 적극적으로 만약에 당선시키고 응원하고 싶었으면 기장하고 구포하고 뭐 떨어지긴 하지만 같은 부산 아닙니까? 그러면 구포시장 왔겠죠. 근데 뭐 시간이 없고 사정이 안 되었고 구포시장 못 갔다 하는 얘기는 이제 절충이를 선택한 거예요. 이제 구포시장 완전 가버리면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완전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전략적 판단을 했다. 아마 유영아 의원이고 주위 사람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제 구포시장까지 가는 건 너무하다. 그러면 기장 갔는데, 기장을 갔으면 당연히 박민식 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저 자리가 그 북구가 아니다. 저희 북구 갑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저희는 부산 기장이고 기장 군수하고 박형준 시장. 사실 그쪽은 박형준 시장하고 기장 군수에 대한 응원하는 자리죠. 더구나 박형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전재수 후보하고 뭐 접점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박민식 후보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와서 뭔가 자기의 모습을 언론에 드러내는 게 중요하고, 또 같이 있으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응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근데 응원자들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아버지가 뭐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근데 사실 아버지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거하고 이 선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뭐 머리를 써서 고민을 하다가 우회적으로 좀 피해 나갔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성추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약간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을 구형했던 그런 검찰의 일원이었던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인, 저 정도면 저는 적극적인 표명이라고 보는데, 왜냐면은 다른 지역 가셨을 때 사진 찍을 때 손가락 요 하는 것도 나한테 어려운 거 시키네요 하면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런 정도의 발언을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감정이 조금 남아있는 거라고 보는데, 예. 저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당당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수 유권자들한테 대못을 박았다고 하는데 이건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년 구형을 받을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시에 국민 전체의 가슴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들이 그러면은 대통령이라고 봐줍니까? 대통령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30년 구형을 했다는 거는 전 검찰로서의 역할을 제 본분을 다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절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전혀 부끄러울 게 없다. 잘하신 거다. 그 당시 구형은 검찰로서 할 일을 한 거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 박민식 후보를 구질구질하다고 공격하는 건 전 다 동의하는데 근데 그 얘기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놓고 대통령 만드는데 같이 하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 이후로 돌아섰지만 대통령 만드는 데는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로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막 그때 이름을 막 휘날릴 때 그때 바로 옆에서 같이 이름을 휘날리던 그 구성원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본인이 또 과거에 대해서 뭐 왜 당당했던 건 당당하게 말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가 봤을 때 전체 판세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보수 진영 내부에서 약간의 표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네. 저런 식의 워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러실 거 없다. 본인의 과거 그 30년 구형에 대해서 좀 당당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동아일보가 실시한 이 북구 여론조사 최신 결과 공개할 텐데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어요. 하정우 후보는 안용환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픽해서 청와대로 영입한 수석 그렇죠. 아닙니까? 네. 전재수 후보의 요청에 따라 하정우 후보가 부산에 발탁했는데 여론조사상에서 뭔가 하정우 후보가 1강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그 미묘한 시점에 대통령이 이제 부산을 찾았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어제 대통령의 동선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시장 나온 줄 알았어요. 네. 부산시장 후보의 동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어제가 해양의 바다의 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다의 날이 언젠가 해서 제가 사실 오면서 찾아봤거든요. 국제해양의 날은 6월 8일이고 대한민국의 바다의 날은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해양의 날은 당연히 5월 31일 날 기념식해야지 4일을 앞당겨서 한 이유가 뭡니까?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부산에 온 이유가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PK 지역을 이달 들어 4차례 찾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선거법이요 좀 엄격한 건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어느 주에 가가지고 어느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막 외칩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상 그게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면서 그러나 자기 당의 후보를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에 지금의 보수 정당이 대통령이었을 때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또 관권 개입을 공격했어요. 지금 이제 반대인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정도가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은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조심스러워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헌재에 가서 탄핵 심판을 받을 때 우리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것도 선거 개입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탄핵을 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다라고 판결이 나왔던 것이죠.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행사를 앞당겨 가면서 굳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굳이 거기서 받아야 됩니까? 굳이 울산의 시장을 방문해야 됩니까? 저는 이건 좀 과하다. 사실 미국의 기준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기준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조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너무 과하게 보인다.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오래전에 계획돼 있던 행사일 뿐이다라고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아니 그러면 대통령은 뭐 선거 기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청와대에 앉아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전통시장 방문하는 거는 취임하고 지난 1년간 대통령이 깜짝 방문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일상 루틴하게 해왔던 그런 행사의 일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엊그제 며칠 전에도 그 어디였죠? 적선동이었나요? 그 관광 길, 그 문화의 길 그쪽에 가서도 또 야장에서 함께 식사도 익선동이었군요. 뭐 그렇듯이 해왔던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뭐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4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어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부처 업무 보고를 민생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지방선거가 있던 그해 6월이 지방선거였는데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20몇 번인가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갑자기. 부처 업무 보고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할 일인가요, 그게? 평상시에 그 전에 잘 하지도 않던 일이었고, 그 다음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불통해, 그 다음에 경로, 계엄, 이런 거밖에 저희한테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그런 지난 정권이었는데도 20몇 번을 전국을 다니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거 때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는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비판, 또 금도를 넘어서는 그런 비판은 본인들의 정권이었을 때 좀 돌아보시고 자중자애하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